네. 이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해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발행되는 썬데이 저널에서 2014년 4월 16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롯데호텔 36층에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한 기사를 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고 또 저는 궁금한 게 미국 현지의 썬데이 저널이라는 게 일단 믿을 만한 곳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는 무척 믿을 만한 곳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보도 보셨나요? 네. 이거는 위험한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해요? 한번 갔다 왔으면 또 한번 갈 수 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방송 제가 중인데요. 면회는 열심히 다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방송 중인데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시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네. 이제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당일날 롯데호텔 36층에서 대통령이 시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 쓴 미국 썬데이 저널 측에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예. 통화를 했습니다. 데이빗 윤이라고 하는 친구였나요? 기자. 아니죠. 예. 이름을 밝혀야 됩니까? 거기 나왔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네. 예. 안치용 그 선생하고 가까운 같이, 분이에요. 예. 같이 일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안치용 선생한테 그러니까 안치용이란 분 아시죠? 안치용 분. 예. 그분이 이제 YTN 기자 출신이에요. 허튼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동안 정의롭고 진실된 기사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이 했는데 또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은 롯데 고위 관계자, 당시에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롯데 고위 관계자가 의제보. 한 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제보가 허위일 수가 없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기사하고 신동빈 회장이 무사히 감옥 안 가고 무사한 게 좀 뭐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롯데라고 기사에도 그런 하면은 내용이 있었죠. 제가 예. 롯데라고 하면은 그날의 CCTV를 롯데가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기사에 좀 나오지 않던가요? 나왔습니까? 예, 전 자세히 못 봤는데. 네. 그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이런 법적 그 조치 일보 직전까지 가서 롯데가 이게 빠진 거하고 이게 전혀 연관이 없지 않다. 자, 라는 식으로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죠. 자, 그날 기사는. 김영재 원장의 행적이 오전에 장모 시술을 하고 골프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골프장이죠? 청라 골프장. 예, 전 골프 안 쳐서 잘 청라 모르겠습니다. 골프장인데 그 골프장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예.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분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필이면은 롯데 출신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아시죠? 이 롯데 36층에 이 기사하고 그날 사실은 청라골프장 그 알레베이가 깨지면은 김영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 시술은 거의 무너졌는데 골프장 이 부분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확인을 해주니까 우리가 골프장 알레바이 돼가지고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골프장 알레바이를 해준 그분이 롯데 건설의 고위 간부 출신이었다는 게 예. 저는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어쨌거나 롯데 호텔 36층에 국조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듣기로는 거기가 VVIP 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지 거기에 CCTV가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얼만큼 보관을 하고 있는지 보통 30일 보관 기간인데 기술력을 동원하면은 복구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저는 다음 주 초에 국조특위위원들이 가기 싫다고 그러면은 뭐 제가 대표해서라도 롯데호텔 36층에 그 문제의 네. 장소를 현장 조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 무척 지금 이제 저희 박수가 약해서 이제 못 가겠어요. 이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보시는 분들을 해야지 여기서 보시는 분들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관종. 관종 1호, 관종 2호. 아니, 근데 뭐냐면 국정조사는 지금 대충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요, 1월 15일까지고요. 예. 한 달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박당이 나가서 국정조사위원들의 이제 구성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무척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냐면 지금 오늘 36층 이 얘기는 제외 언론인이 쓴 거기 때문에 의혹 차원입니다. 그 의혹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청라 골프장의 임원도 롯데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리고 이제 헌재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날 뭘 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직접 국조에서 가는 것보다도 특검에서 강제성을 갖고 있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라라고 당에서 특검에다가 고발을 형식이 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이 되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예, 잘 모르세요? 동의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무척 많은 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8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미 최순실 정윤의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하면서 이 모든 얘기가 덮였습니다. 만약 그때 2014년 4월 8일 날 그때 국정농단의 실체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윤의 문건 파동이 났을 때 그때 만약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 국회의원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를 좀 조기에 잡을 수 있었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탄핵이 조금 더 일찍 될 수 있었던 이제 14년에 이제 공주 승마 특혜 의혹 또 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이유로 정유라의 이대 입시 부정, 그 다음에 학사 부정, 베트남 외교 행랑, 그리고 장시호를 세상에 꺼내놓고 또 간호장교 조대희를 세상에 알리고 또 지금 현재 막 진행되는 독일의 최순실 돈 세탁 의혹을 제기를 제가 한 10꼭지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기자들이 열심히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퍼즐을 잘 맞춰줬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반의 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드러난 진실 말고 숨겨진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특검으로 폐지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저나 주진우 기자나 그동안 열심히 했던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특검에 지금 다 넘겨주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무엇을 했길래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본부에 나타났던 대통령의 모습, 부시시한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저거는 우리 환자들 프로포폴 맞고서 마취 상태에서 잠 깊이 자고서 깨어난 얼굴이다. 제 주위에 성형외과 의사들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물어봤던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맞겠죠. 의사들이 뭐 하루에 여러 명의 프로포폴 환자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시간에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부시시한 얼굴 따라서 그것이 프로포폴이었건 어떤 마취제였건 간에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얼굴 그러면 누군가가
주사를 맞췄을 것이고요. 네. 그 주사를 맞힌 장본인은 5차 청문회에서 7가지 거짓말을 한 조대위일 것이다. 예. 네. 그런 가설하에서 조대위를 열심히 찾았고 항상 우리 봉도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조혁대위를 국방부에 어디 있냐 한 보름 동안을 실랑이를 벌였어요. 근데 전혀 내놓지를 않아요. 어떤 인적 상황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기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는 포기를 하고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 순간순간 정유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부정입학 예. 제보를 들을 때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세월호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조대위, 그렇죠. 샌안토니아에 숨겨놓은 그 조대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월호 아이들의 그 힘으로 예. 조대위를 찾아냈고 조대위를 만나러 미국으로 갔으나 조대위를 못 만났지만 조대위가 저를 피하는 그것만으로 왜 숨길까? 왜 숨을까? 지난 5차 청문회 때 우리 국민들이 다 확인했을 겁니다. 예. 7가지 거짓말. 그 속에 세월호의 7시간 진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희는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날 조대희가 했던 이야기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 연습해 와서 그것을 대답한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조대위를 욕할 생각,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조대에게 그 지시를 했던 그 검은 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검은 손은 텍사스에 제가 갔을 때 저를 만나지 말고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그 검은 손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손의 실체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은폐하는 검은 손하고 똑같은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새로운 퍼즐의 솔루션은 이번에 조대희에게 그 거짓 답변을 시켰던 검은손의 실체를 잡아내면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샌안토니아에서 조대희가 머물렀던 호텔과 조대희가 머물렀던 하숙집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정말 기적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데 명함 하나를 우연히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니 아이스크림 그때는 안 먹었어요. 다른 네. 이야기고 그 인근에 사는 동포가 명함 하나를 우연히 주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끔 올 때 이 부동산 가게를 통해서 집을 구한다고 명함을 줬어요. 예. 그 명함을 추적하니까 그 명함의 주인집에 조대희가 홈스테이를 했더라고요. 그래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는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유학파입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서 영어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여기는 뭐 70만 원 700불이고 영내 들어가면은 3,000불인데 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자기 이해 못했다. 그리고 조대희가 그랬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군대에서 옮기라고 그랬다. 예. 근데 처음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가 예. 영내로 옮기는데 영내는 보통 한 4배쯤 더 비싼데 300만 원. 대위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죠. 네. 근데 조대희한테 청문회를 그렇게 물었잖아요. 왜 옮겼느냐? 자기가 언론이 하도 자기를 귀찮게 굴어서 옮겼다. 거짓말이에요. 그 홈스테이 했던 집은 기자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JTBC 본 기자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하도 자기 집 앞에 뻗치게 해서 귀찮아서 옮겼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숙 주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옮기고 싶지 않았는데 부대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터뷰를 제가 가자마자 이틀
이틀 만에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하기 12시간 전에 워싱턴에 있는 KBS 특파원 통해서 그 제보를 들었어요. 자, 미국 시간으로 한 저녁 때 8시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조대희가 내일 아침 10시에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대희는 최소한 12시간 이전 동안에 이 인터뷰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터뷰에서는 자기 위치를 의무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네. 의무동은 관제 바로 옆이에요. 의무동과 의무실은 관제에서 500m 차이입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을 혼동한다는 것은 특히 다른 날도 아닌 4월 16일 날 군인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의무동인지 의무실인지 이걸 혼동한다는 것은 화장실에 있었는지 안방에 있었는지 그거를 헷갈리기 정도 이상이거든요. 왜 의무동이라고 그날 했을까? 그리고 왜 의무실이라고 했을까? 청문회 날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대위하고 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간호장교 2명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의무동에 있고 한 사람은 의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대위가 이미 의무동에 있다고 자기는 있었다고 조대희가 인터뷰하기 전날 이야기했는데 시차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말을 못 맞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둘 다 모두 의무동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말을 맞춰야 되니까 의무실로 이야기를 맞췄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의무동보다는 관제하고 500m 멀리 떨어진 의무실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돌보는 예. 것이고 의무동은 대통령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대희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의무실에 있었다.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빠져나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저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조대위나 신대위가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민석 의원이 보기에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신대희가 4차 청문회에 왔을 때 제가 우리 또 정봉주 형님한테 배운 게 항상 뒤에서 사람들 후려치는 거를 제가 많이 전수를 받았거든요. 저 그런 거 할 줄 그래서 모릅니다. 휴식 시간에 신대희를 잠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문 딱 닫아놓고서 따로 이야기를 쫙 했어요. 신대희 첫사랑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쫙 듣고 결국 신대희가 저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신대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슬비라는 육군 간호장교학교 51기, 예. 신대희는 49기예요. 51기 동기, 조대희 동기 이슬비를 찾으면은 이슬비한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한테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이슬비가 누구냐? 5차 청문회 때 동행했던. 조대희와 함께 나왔던 그 친구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슬비란 친구의 역할은 뭔가 누군가를 대신해가지고 조대희를 학습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감시하면서.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차 청문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휴가를 냈었는데 휴가도 뭐 일주일 이상 넘더라고요. 저도 장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장교 출신인데 장교가 휴가를 냈을 때 일주일 휴가를 냈을 때는 자기가 특별한 그것도 7일 동안의 휴가를 냈을 때는 특별한 자기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거든요. 결혼 정도 같은 사유 아니면 안 되는데 마치 자기 휴가 기간에 조대위가 청문회 날이더라. 그래서 왔다. 그 이해할 수가 없죠. 결정적인 거짓말은 제가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조대위한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난 일요일 날 왔거든요. 일, 월, 화, 수 4일 동안에 군 관계자 내지는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없냐? 제가 물으니까 첫 번째 오전 질의에서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밤에 무너졌죠. 예. 이슬비 대위랑 함께 올 수 있는지 여부를 상부에 물었다. 상부에 물어서 허가를 받고 왔고 이슬비 대위는 공가 처리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다. 네. 이게 완전히 하루 동안에 이거 포함해서 7가지의 거짓말. 아무튼 이 거짓말을 저는 조대희가 했다고 보지 않고요. 검은손이 했지만은 그 검은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대위가 30일 날 출국 지금 예정이라고 됐지 않습니까? 조대위를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옮기라고 그랬다. 예. 근데 처음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가 예. 영내로 옮기는데 영내는 보통 한 4배쯤 더 비싼데 300만 원. 대위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죠. 네. 근데 조대위한테 청문회를 그렇게 물었잖아요. 왜 옮겼느냐? 자기가 언론이 하도 자기를 귀찮게 굴어서 옮겼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네. 그 홈스테이 됐던 집은 기자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JTBC 본 기자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하도 자기 집 앞에 뻗치게 해서 귀찮아서 옮겼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하수주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옮기고 싶지 않았는데 부대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터뷰를 제가 가자마자 이틀 만에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하기 12시간 전에 워싱턴에 있는 KBS 특파원 통해서 그 제보를 들었어요. 자, 미국 시간으로 한 저녁 때 8시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조대위가 내일 아침 10시에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대위는 최소한 12시간 이전 동안에 이 인터뷰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터뷰에서는 자기 위치를 의무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네. 의무동은 관저 바로 옆이에요. 의무동과 의무실은 관저에서 500m 차이입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을 혼동한다는 것은 특히 다른 날도 아닌 4월 16일 날 군인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의무동인지 의무실인지 이걸 혼동한다는 것은 화장실에 있었는지 안방에 있었는지 그거를 헷갈리기 정도 이상이거든요. 왜 의무동이라고 그날 했을까? 그리고 왜 의무실이라고 했을까? 청문회 날 2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대위하고 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간호장교 2명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의무동에 있고 한 사람은 의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대위가 이미 의무동에 있다고 자기는 있었다고 조대위가 인터뷰하기 전날 이야기했는데 시차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말을 못 맞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둘 다 모두 의무동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말을 맞춰야 되니까 의무실로 이야기를 맞췄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의무동보다는 관저하고 500m 멀리 떨어진 의무실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돌보는 예. 것이고 의무동은 대통령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대위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의무실에 있었다.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빠져나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저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조대위나 신대위가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민석 의원이 보기에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신대위가 4차 청문회 왔을 때 제가 우리 또 정봉주 형님한테 배운 게 항상 뒤에서 사람들 후려치는 거를 제가 많이 전수를 받았거든요. 저 그런 거 할 줄 그래서 모릅니다. 휴식 시간에 신대위를 잠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문 딱 네. 이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해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발행되는 썬데이 저널에서 2014년 4월 16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롯데호텔 36층에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한 기사를 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고 또 저는 궁금한 게 미국 현지의 썬데이 저널이라는 게 일단 믿을 만한 곳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는 무척 믿을 만한 곳입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보도 보셨나요? 네. 이거는 위험한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해요? 한번 갔다 왔으면 또 한번 갈 수 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방송 제가 면회는 열심히 다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방송 중인데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시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네. 이제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당일날 롯데호텔 36층에서 대통령이 시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 쓴 미국 선데이 저널측에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예. 통화를 했습니다. 데이빗 윤이라고 하는 친구였나요? 기자. 아니죠. 예. 이름을 밝혀야 됩니까? 아니, 거기 나왔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네. 예. 안치용 그 선생하고 가까운 같이, 분이에요. 예. 같이 일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안치용 선생한테 그러니까 안치용이란 분 아시죠? 안치용 분. 예. 그분이 이제 YTN 기자 출신이에요. 허튼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동안 정의롭고 진실된 기사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이 했는데 또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은 롯데 고위 관계자 당시에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롯데 고위 관계자가 의제보. 한 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제보가 허위일 수가 없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기사하고 신동빈 회장이 무사히 감옥 안 가고 무사한 게 좀 무화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롯데라고 기사에도 그런 하면은 내용이 있었죠. 제가 예. 롯데라고 하면은 그날의 CCTV를 롯데가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기사에 좀 나오지 않던가요? 나왔습니까? 예, 그거 전 나옵니다. 자세히 예. 못 봤는데. 네. 그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이런 법적 그 조치 일보 직전까지 가서 롯데가 이게 빠진 거하고 이게 전혀 연관이 없지 않다. 자, 라는 식으로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죠. 자, 그날 기사는. 김영재 원장의 행적이 오전에 장모 시술을 하고 골프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골프장이죠? 청라 골프장. 예, 전 골프 안 쳐서 잘 청라 모르겠습니다. 골프장인데 그 골프장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예.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분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필이면은 롯데 출신이에요. 어떤 인적 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기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는 포기를 하고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 순간순간 정유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부정입학 예. 제보를 들을 때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세월호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조대위, 그렇죠. 샌안토니아에 숨겨놓은 그 조대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월호 아이들의 그 힘으로 예. 조대위를 찾아냈고 조대위를 만나러 미국으로 갔으나 조대위를 못 만났지만 조대위가 저를 피하는 그것만으로 왜 숨길까? 왜 숨을까? 지난 5차 청문회 때 우리 국민들이 다 확인했을 겁니다. 예. 7가지 거짓말. 그 속에 세월호의 7시간 진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희는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날 조대희가 했던 이야기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 연습해 와서 그것을 대답한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조대위를 욕할 생각,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조대에게 그 지시를 했던 그 검은 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검은 손은 텍사스에 제가 갔을 때 저를 만나지 말고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그 검은 손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손의 실체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은폐하는 검은 손하고 똑같은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새로운 퍼즐의 솔루션은 이번에 조대희에게 그 거짓 답변을 시켰던 검은손의 실체를 잡아내면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샌안토니아에서 조대희가 머물렀던 호텔과 조대희가 머물렀던 하숙집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정말 기적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데 명함 하나를 우연히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니 아이스크림 그때는 안 먹었어요. 다른 예. 이야기고 그 인근에 사는 동포가 명함 하나를 우연히 주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끔 올 때 이 부동산 가게를 통해서 집을 구한다고 명함을 줬어요. 예. 그 명함을 추적하니까 그 명함의 주인집에 조대희가 홈스테이를 했더라고요. 그래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는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유학파입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서 영어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여기 그는 뭐 70만 원 700불이고 영내 들어가면은 3,000불인데 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자기 이해 못했다. 그리고 조대희가 그랬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군대에서 성이 났을 때 그때 만약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 국회의원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를 좀 조기에만 잡을 수 있었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탄핵이 조금 더 일찍 될 수 있었던 이제 14년에 이제 공주 승마 특혜 의혹 또 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이유로 정유라의 이대 입시 부정, 그 다음에 학사 부정, 베트남 외교 행랑, 그리고 장시호를 세상에 꺼내놓고 또 간호장교 조대희를 세상에 알리고 또 지금 현재 막 진행되는 독일의 최순실 돈 세탁 의혹을 제기를 제가 한 10꼭지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기자들이 열심히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퍼즐을 잘 맞춰줬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반의 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드러난 진실 말고 숨겨진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특검으로 폐지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저나 주진우 기자나 그동안 열심히 했던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특검에 지금 다 넘겨주고 예. 있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무엇을 했길래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본부에 나타났던 대통령의 모습, 부시시한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저거는 우리 환자들 프로포폴 맞고서 마취 상태에서 잠 깊이 자고서 깨어난 얼굴이다. 제 주위에 성형외과 의사들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물어봤던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맞겠죠. 의사들이 뭐 하루에 여러 명의 프로포폴 환자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시간에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부시시한 얼굴 따라서 그것이 프로포폴이었건 어떤 마취제였건 간에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얼굴 그러면 누군가가 주사를 맞췄을 것이고요. 네. 그 주사를 맞힌 장본인은 5차 청문회에서 7가지 거짓말을 한 조대위일 것이다. 예. 네. 그런 가설하에서 조대위를 열심히 찾았고 항상 우리 봉도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조혁대위를 국방부에 어디 있냐 한 보름 동안을 실랑이를 벌였어요. 근데 전혀 내놓지를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아시죠? 이 롯데 36층에 이 기사하고 그날 사실은 청라골프장 그 알레베이가 깨지면은 김명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시술은 거의 무너졌는데 골프장 이 부분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확인을 해주니까 우리가 골프장 알레바이 돼가지고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골프장 알레바이를 해준 그분이 롯데 건설의 고위 간부 출신이었다는 게 예. 저는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어쨌거나
롯데 호텔 36층에 국조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듣기로는 거기가 VVIP 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지 거기에 CCTV가 있는지 있다 그러면 그걸 보관을 얼만큼 보관을 하고 있는지 보통 30일 보관 기간인데 기술력을 동원하면은 복구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저는 다음 주 초에 국조특위위원들이 가기 싫다 그러면은 뭐 제가 대표해서라도 롯데호텔, 저 롯데호텔 36층에 그 문제의 예. 장소를 현장 조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 무척 지금 이제 저희 박수가 약해서 못 가겠어요. 이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보시는 분들의 해이지 여기서 보시는 분들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관종 1호, 관종 2호. 아니, 근데 뭐냐면 국정조사는 지금 대충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요, 1월 15일까지고요. 예. 한 달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박당이 나가서 국정조사위원들의 이제 구성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무척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냐면, 지금 오늘 36층 이 얘기는 제외 언론이 쓴 거기 때문에 의혹 차원입니다. 그 의혹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청라 골프장의 임원도 롯데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리고 이제 헌재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날 뭘 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직접 국조에서 가는 것보다도 특검에서 강제성을 갖고 있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라라고 당에서 특검에다가 고발을 형식이 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이 되든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예, 잘 모르세요? 동의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무척 많은 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8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미 최순실 정윤의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하면서 이 모든 얘기가 덮였습니다. 만약 그때 2014년 4월 8일 날 그때 국정농단의 실체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윤의 문건